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기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당연히 죽음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한 공포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한때 연쇄살인, 엽기살인 등 우리나라에서 강력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살인마 괴담이 유행 아닌 유행처럼 퍼져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살인마 괴담 5편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시죠. 어느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안 좋은 꿈을 꿔서 아내에게 일찍 올 테니까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말고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인터폰이 울려 카메라로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이 문을 두드렸다. 그 모습이 기괴하게 느껴진 아내는 무서워져서 문을 열지 못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다음날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남편이 토막살인된 채 큰 봉지에 들어있자 아내는 죄책감에 통곡을 했는데 그 안에는 피로 써진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미친년, 존나 똑똑하네. 입 밖으로 꺼내기도 조심스러워 항상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중이 잘 되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어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1시 반에 출발하는 독서실의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2시 이후에는 집으로 가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까지 걸어가게 되었죠. 독서실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인데다가 조명도 밝아 별 생각 없이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노래로 바뀌는 그 짧은 틈 사이 제 뒤쪽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안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가 걸어오고 있더군요. 살짝 불안해진 저는 종종 걸음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위를 보니 엘리베이터는 맨 위층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바로 뒤에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회사원이 서 있었죠. 생김새를 보니 멀쩡한 모습이었고 가끔 저희 아버지도 회식을 하면 새벽에 집에 들어오실 때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저는 먼저 들어가 버튼을 누르고 그 남자를 쳐다봤죠. 그런데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 천장 한쪽 구석을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씨발이라고 욕을 내뱉더니 뒤돌아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회사원이 보았던 엘리베이터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이틀 전에 설치된 CCTV가 달려 있었죠. 밖으로 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 한 손에 신문지로 감싼 무언가를 들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올라가는 내내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들 자고 있는지 받지를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주무시던 엄마한테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괜찮으면 됐다며 다시 주무셨죠. 그 사건 이후 한동안 밤에는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독서실도 잘 가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그 사건이 점점 기억 속에서 지워질 무렵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자 아래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이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았던 회사원의 눈빛과 매우 닮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사람이 살인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글을 읽고 저에게 해코지를 하러 찾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 한 여학생이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혼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무서웠는데 인자하게 생긴 아저씨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서 속으로 안심했다. 아저씨는 여학생에게 몇 층에 사는지 물어왔고 여학생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그 바로 아래층에 산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갑자기 칼을 꺼내서 보여주더니 미친 듯이 위층, 바로 여학생이 내리게 되는 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다. 밤늦게 일이 끝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한 여성이 샤워를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나가보니 문 앞에는 경찰이 있었고 그는 그녀가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뭔가 특이한 일을 보았거나 의심가는 사람을 보았는지 물어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이다. 여성은 깜짝 놀랐지만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에 몇 사람을 지나친 것 같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경찰은 감사를 표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여성이었지만 며칠 후 TV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아파트 위층에서 사람을 죽인 범인이 잡혀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그 얼굴은 바로 자신에게 조사차 찾아왔다는 경찰이었던 것이다. 즉 살인을 저지르고 그 자리를 떠나려던 범인이 뒤늦게 자신과 스쳐간 여성이 혹시 자신의 얼굴을 봤는지 못 봤는지, 그리고 보았다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늦은 밤, 여자는 말이 없는 남자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게 되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층에 도착하고 도어락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같이 올라오던 남자가 갑자기 여자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했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다른 남자와 같이 올라오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붙잡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현관문 열자마자 빠르게 들어가서 몹쓸 짓을 한다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조심하세요. 그 말을 한 남자는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다. 왜냐하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5편 모두 상상만 해도 아찔하게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고 한들 늦은 저녁이나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 교수였습니다.